1945년에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원래 임시정부는 191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때 이제 초대 국무총리가 그때 이승만 씨였었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첫 번째 다시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역사를, 근대화의 역사를 더 보게 되다가, 특히 이제 요즘 급변하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최고의 권력자들의 사주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주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주들이 믿을만한 건 아니죠. 신빙성이 100% 담보될 수는 없어요. 얘를 이렇게 봤는데, 심지어 엉터리 사주들도 있었어요. 엉터리 사주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제 도저히 격이 나오지를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대통령 사주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생년월일이 옛날에는 음력으로 주로 썼잖아요. 그런데 양력을 쓰는 거는, 실제로 지금도 50대 이상들은 음력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물며 초대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 같은 분들은 1800년대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양력보다는 음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방 이후에 12분의 대통령이 재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가장 현직에 계시는 문 대통령님의 어떤 사주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보는 건 두 번째 보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제가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반대파들에게 욕을 먹은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그냥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번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한번 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어떤 대통령들에 대한 인품 이런 것들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의 공적 이런 건 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저는 대통령의 사주에 한해서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을 추려봤는데, 절반 정도는 신빙성이 없고 절반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서에 되지 않고 검증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추적해 보는 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주로 오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적성, 자질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된 사람들은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도 이제 사주를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이 사주가 비슷하구나 이런 사주로 사셨겠구나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날짜가 53년 1월 24일이죠. 그리고 저 술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병술시로 인터넷에 나와 있지만 뭐 신사시라고도 예측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병술시로 일단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음력 양력을 놓고도 이게 음력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가져봤는데 사주를 음력으로도 뽑아보고 양력으로도 뽑아봤는데 양력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이라고 하면은 아주 봄 기운이 시작은 되었지만 땅속에서는 봄 기운이 시작되었지만 대지는 굉장히 최고로 추운 시기죠. 그리고 건조하기도 매우 이제 말할 수 없이 건조한 게 모든 대지에 사물들이 꽁꽁 얼어있기 때문이죠.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땅속은 실제 기운이 습하지만 땅 위에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매우 어렵고 가난한 환경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추월이라고 하는 이 당시 그리고 53년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이 막 끝나고 이제 전난에 생긴 그 흔적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 시절에 되겠죠. 그런 어렵고 추운 환경 속에서 이제 기토가 사령, 3대운이니까 기토가 사령했죠. 기토가 사령을 했는데 기토를 격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게 여기에서 여기 자월에서 온 여기인 계수 그리고 임수가 투관이 되어 있잖아요. 투관이 되어 있는데 계수와 임수 중에서 어떤 것을 격으로 잡을까? 당연히 계수를 격으로 잡아야죠.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이지만 이분의 의식 속에는 정인도 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을 배제할 수는 없죠. 편인격이지만 정인의 성향도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이해가 뭐냐 그러면 이 병술시라고 하는 상관이 정관이 투관이 되었다는 거죠. 이 병화라고 하는 이 상관은 상관이라고 하기 이전에 추월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환경에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유리한 환경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멀리 보이는 등불처럼 그 등불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상관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것은 이제 정인에게 폐인을 받음으로 해서 자격화가 되는 거죠.
그냥 상관이라고 하는 인자 자체는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경관한다부터 생각하잖아요. 상관 경관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상관 경관을 하려고 하면 일간이 근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근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일간의 근보다가는 뭐 인성으로 튼튼하죠. 인성이 굉장히 다 하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혼잡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이제 인성이 다 하는데, 상관이 만약에 이게 병화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상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월이라고 하는 밤에 뜬 태양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이분의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으로 이 병화가 작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상관이 되어서 정인으로 폐인이 되었다. 이 말은 자격화가 된다, 자격화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죠. 그 사시 합격을 한 게 언제냐 그러면 병진대운이에요. 병진대운 경신년에 80년도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병신년이니까 관인상생이 되죠. 그러니까 상관폐인 관인상생이 되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병수 씨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삶은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겠죠. 1995년, 그러니까 이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1995년,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정사대운이 되더라고요. 정사대운이 되는 요때부터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경남 쪽 그리고 부산 쪽에서 이제 대표를 맡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평생 정치적 동반자이신, 그리고 기반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때 이제 만나게 되는 인연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분의 성향 자체가 보면은 편인과 정인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밀한 조직, 남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비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정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성향을 가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우선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보면 돼요. 조직을 우선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둘 다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조직이 우선, 어떨 때는 사람이 우선, 개인이 우선이죠.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냐,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냐, 조직의 권한과 어떤 법이 우선하냐, 이분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상황에 맞게 중요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 편인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쓰시는 것은 모든 게 이제 자격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격화가 되어 있어서 관인상생사주다. 이분이 상관폐인을 할 수가 없는, 즉 상관경관을 할 수 없는 게, 근이 없으면 대개 상관경관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국가자격증화를 한 다음에 조직에 종사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개인의 권리에 치중해서 살아오신 세월이 이제 약 한 95년도에서부터
2003년, 2002년이죠. 2002년까지 약 한 8년 정도를 이제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셨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다거나 돈 없고 힘 없고 고난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해가 이제 2003년이 되겠죠. 2003년이면은 개미년인데 그때 이제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때가 이제 2003년도예요. 2003년도 개미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 2월에 이제 퇴임할 때까지, 퇴임할 시기 1년 전쯤에는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서 정치적 역경을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제냐 그러면 이제 80년도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거. 그때 이제 폐인을 한 거예요. 폐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면 폐인이라고 그러지 않죠. 상진이라고 그러죠. 폐인이다, 자격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인성을 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이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축월이잖아요. 축월. 축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계수,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토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계수가 기운이 가장 강하죠. 여기서 계수 기운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에게는 살인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상생을 하고, 기토가 또 사령이니까 재생살 살인상생. 재생살 살인상생을 했으니까, 재생살을 하니까 인성격에서 편인격이지만 정인적 성향을 가졌어요. 편인격과 정인격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업무, 비공식적 업무를 상황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격을 할 때는 살인상생을 하고, 정인격을 할 때는 관설을 할 우려가 있죠. 그러면 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없을 때 관설인데, 이 사주는 재성이 재생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설이 될 수가 없는 사주세요. 관설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관설이 되지는 않고요. 이분이 경신년에 사법고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경신대운인 2017년도 지금 이제 여기에요. 경신대운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정유년이죠. 그러니까 정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식신재화죠. 편인격이 살인상생을 했으면, 식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냥 살인상생으로 그냥 공직생활, 특수한 임무, 특별한 임무, 그냥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떤 거 이렇게 어려움을 존중해주는 그냥 그런 삶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편인이 살인상생을 한 이후에 식신을 제어함으로 해서 이분의 능력이 이제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편인격이 편관으로다가 임무를 받죠. 그리고 정관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요. 정인은 정관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편인은 편관으로부터 임무를 받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었는데, 그 능력 속에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그 능력을 실천하는 것과 그 능력을 실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 연도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 시간이 들어가 있겠죠. 그 안에 그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분은 경신대운 정유년에 살인상생을 해서 식신을 제화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타인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타인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사적 마인드를 내려놓고 공적 마인드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면 정사대운부터 그렇죠. 정사대운의 식신이 투관이 되었을 때 이때 도식으로다가 살인상생 식신제화가 있어서 이때부터 사실은 공적 마인드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무오대운 이때까지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이제 노 대통령과 인연을 같이 하게 된 그런 게 되고 이 기미대운에 와서 그때 기미대운이 2012년도 임진년이었었어요. 임진년에 격에서 정인이 되었죠. 정인이 투관되어서 다시 상관을 제화했어요. 요건 뭐냐 그러면 이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죠. 기토가 사령해서 여기에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구까지 하기는 못했는데 요 환경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정유년에 정화식신이 또 한 번 제화가 됨으로 해서 그 해에 정유년에 또 대통령의 당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63세 여기서부터는 뭐야 관인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관인상생. 그러면 개인보다는 이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조직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20년 동안은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요게 끝나고 이 대운이 끝나고 나서 신유대운이 시작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인상생으로 가게 되니 다시 이때는 약간의 어떤 진보적 성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관인상생은 보수적 성향이다. 이분이 성향 자체가 살인상생과 관인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같이 아우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살인상생을 하느냐 관인상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국민 편에도 섰다가 조직 편에도 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갖고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기해년, 내년에 기해년이 오게 되면은, 기해년은 이제 기토라고 하는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기토가 살을 생하는 재생살 그리고 제극인을 하게 되죠. 내년에는 재생살과 제극인을 하게 되니까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권한이 강화가 되는 거고, 제극인은 나에게 반대파가 생긴다는 의미세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좋아하는 분과 극명하게 싫어하는 분들의 성향이 나오겠다. 그리고 내년 자체는 조직보다는 또다시 국민들의 여론에 이렇게 흔들리시는 한 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경자년이 왔을 때 관인상생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제 여론보다는 조직에 충실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따라 가지고 이분은 살인상생이냐 관인상생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생살 하느냐, 이분은 재생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재생살 사준 거예요.
저 재생살사주에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은 추월에 신금을 가지고 살인상생을 하는 거죠. 재생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정인이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살과 재생관합, 그러니까 조직과 국민 사이에서 이쪽과 이쪽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73세가 되는 신유대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살인상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조직보다가는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다시 이런 삶을 사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 대통령을 대통령 사주를 알므로써 그 사람의 그 해, 그 나라의 국민들의 국운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어떤 마인드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반 개인 사주에는 이 연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받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인운이 어쩌면 그 나라 국민들의 운과 국운과 연결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사주를 놓고 한번 봤어요. 오늘 이분의 성향과 이제 이분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분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살인상생을 하면서 도식이 되면은 공을 세운다. 즉 말해서 내가 살인상생에 대한 공인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다. 나만의 어떤 전문화된 능력을 부여받다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가 식신이 재화되는 거예요. 정유년이라든가 정사대운 이럴 때는 이제 그러한 마인드로, 정사대운에서는 10년 동안 준비한 마인드가 뭐예요? 나는 공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살아야 되겠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주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미 보세요. 환경 자체가 다 정화 환경으로 왔죠. 정화 환경으로 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결과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고 남의 목숨이 더 소중하고 국민이 소중하다라고 살아온 결과가 정유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준비한 기간이 어디서부터일까요? 10년, 20년, 30년. 이분이 물론 대통령이 되자고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공적인 삶을 산 게 33세에서부터예요. 33세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정유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3년 준비해서 하는 일이 있고 30년 준비해서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경영자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짧아도 30년 정도 준비를 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주를 놓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신의 삶을 살았다. 식신의 삶이라는 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병화는 내가 자격화되는 데 필요한 거였죠. 자격화되는 데 필요했고,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수 있다. 아마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이 병화가 없었으면은 추월이라는 환경은 자칫 연약한 을목에게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희망, 정신력이, 의지가 발동하게 만든 것이 병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병화가 술월에 술시의 병화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술시의 병화는 이분의 정신력이고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